현재 이 전염병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상황에서 한한령이 해제되면 과연 어떤 주식이 가장 좋으냐? 전일 증시에 혜성같이 날아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최대 여행사 그룹 트립닷컴 그룹의 자회사인 시트릿과 한국 관광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라이브 쇼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 이후 한한령 때문에 금지된 단체 관광이 처음으로 다시 재개된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라이브 쇼가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한령 해제와는 무관하다 라고 밝히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중국 관련주라고 불리는 대중국 소비주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한한령이 해제된 것이 아니지만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조만간 진짜 한한령이 해제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을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기업은 면세점과 카지노입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에서 외국인 관광객 매출액이 무려 84%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중에서 그렇다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적 국가는 어디냐? 바로 중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 이꼬르 중국 수혜주라고 불립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카지노를 살펴볼게요. 일단 카지노 하면은 외국인 카지노, 그 다음에 내국인 카지노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외국인 카지노는 외국인만 가는데요. 내국인 카지노는 내국인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카지노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GK 두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GK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인 비중이 5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나 IR 자료에 중국인 비중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은 중국인 VIP의 드랍액 비중은 공시를 하고 있어요. 드랍액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베팅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카지노에 가서 100만 원을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 드랍액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면세점과 카지노, 이 두 기업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다. 자,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호텔신라, 그 다음에 GK의 파라다이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엔터테인먼트를 살펴보겠습니다. K-팝, 한류, 자, 이런 용어가 나온 배경이 바로 엔터테인먼트 회사 때문이죠.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해외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보시는 이 원 그래프는 YG 엔터테인먼트의 2016년 지역별 매출 구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죠. 우리나라에서 절반, 해외에서 절반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중국 매출이 16%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본과 거의 비등비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6년 이후론 중국 매출이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드 배치 때문에 2017년부터 중국이 한한령을 내렸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나라의 단체 관광을 가지 마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연예인이 중국 방송사에 출연되는 것도 금지가 됐고요. 드라마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방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이 엔터 기업들이 다 받았죠. 자, 그래서 반대로 만약에 한한령이 해제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이 중국 지역 매출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 기업으로는 YG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JYP 엔터, SM 등을 들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이 대표적인 중국 소비 수혜주라고 우리한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어느 정도 중국 매출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면요. LG생활건강의 2019년 화장품 매출 구성입니다. 자, 국내와 해외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고, 국내에서는 면세점 제외, 그 다음에 면세점, 이렇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중국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매출이 전체 화장품 매출에서 한 17%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런데 17% 정도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크진 않네 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면세점 매출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면세점 매출액에서 무려 84%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인입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국내 채널에서 면세점에서 가장 큰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매출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중국 수출뿐만 아니라 이 면세점 매출도 같이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이 해제된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기업들도 당연히 좋을 수가 있다. 화장품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바로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업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콘텐츠 업체는 드라마 제작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드라마 제작사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 제작사들은 제작비의 한 50%에서 70%를 방송사로부터 받아요. 즉 제작 매출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드라마에서 들어가 있는 PPL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작비의 10%에서 20%를 다시 매출로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드라마 기본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 기본 매출로 전체 제작비의 60%에서 많으면 90%까지 회수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드라마 기본 매출로만은 BP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드라마 부가 매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매출입니다. 드라마 부가 매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바로 국내 판권, OTT, 중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판권 같은 경우에는 재방송, 그 다음에 BOD 결제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잘 터져준다면 BEP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대박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OTT 플랫폼과 맺는 해외 판권입니다. OTT 플랫폼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넷플릭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넷플릭스와 같은 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우리나라에서 이미 상영된 그런 드라마를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고 해외 판권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많이 하냐면 미리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라마 제작이 완성이 되면은 국내와 그 다음에 해외 동시에 이렇게 상영하는 것이죠. 국내는 국내 방송사를 통해서, 해외는 바로 넷플릭스의 플랫폼을 통해서 상영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외 OTT 플랫폼과 맺는 계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작비의 30%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키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까지 감안을 하면 한 제작비의 50%에서 60%까지 매출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OTT 플랫폼 매출부터는 사실상 BEP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고스란히 이 부분이 이익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넷플릭스가 해외 전체를 담당하긴 하나 중국은 들어갈 수가 없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따로 중국 업체, 중국 방송사와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한한령이 해제가 되고 중국에 우리나라 드라마 판권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제작비의 30% 플러스 알파의 매출액을 거둘 수 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한한령이 해제되면 이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매출처가 생긴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J콘텐트리 등을 들 수가 있죠. 지금까지 한한령이 해제되면 어떤 주식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5가지 섹터를 살펴봤죠. 면세점, 외국인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콘텐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염병 이슈 때문에 업종별로 수혜를 보는 업종이 있고 피해를 보는 업종이 있습니다. 자, 그 두 섹터가 극명하게 나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이 전염병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상황에서 한한령이 해제되면 과연 어떤 주식이 가장 좋으냐? 일단은 중국 관광객 비중이 가장 큰 면세점이나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한한령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면은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이 해제돼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면세점과 카지노는 일단 제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LG생활건강의 중국 매출을 보면 1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냥 중국으로 수출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국내 면세점 매출. 국내 면세점으로 들어가서 중국인들한테 팔리는 그 비중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코비드-19 때문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질 않죠. 자, 그래서 이 면세점 쪽에서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한한령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 업종은 코비드-19 이슈에도 불구하고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 수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콘텐츠를 살펴볼게요.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전염병의 무풍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드라마를 본다든지, 자, 그런 쪽에 트래픽이 몰리고 있죠. 자, 그래서 오히려 콘텐츠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 중국 판권이 또 하나 열리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터테인먼트는 이 코비드-19에 실질적으로 피해 업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엔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음반 매출, 그리고 콘서트 매출, 그리고 소속된 연예인들의 광고, 출연료, 이런 것들이 주요 수익원이거든요. 근데 코비드-19 때문에 현재 콘서트를 제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택트 공연, 언택트 콘서트로 우회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새로운 매출원을 찾았어요. 뭐 얼마 전에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만에 뮤직비디오 1억 뷰를 찍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광고 수익이 다 엔터 회사들한테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 지금까지는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 회사의 광고 모델도 못하고 드라마에도 출연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코비드-19 이슈와 상관없이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 비중이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염병 이슈가 지속된 상황에서 한한령이 해제되면 과연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한한령 해제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가장 많이 오르는 주식은 시가총액이 작고 실적도 좀 부진한 그런 주식들이 막 상한가를 가긴 해요. 하지만 한한령이 해제된다면 장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자, 그런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인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산업별로, 업종별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은 진짜 한한령이 해제되고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수혜주들이 나타날 때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